With you in the middle. 이게 굉장히 좋은 기사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이거는, 저게 아니에요. 꾸며낸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지가 진짜 논평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뭐 꾸며낼 이유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이 기사는. 만약 기술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면 은행 업무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연준 자체에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뭐냐면 지금 금감원, 우리나라로 치면 금감원이나 아니면 이거 뭐 화폐 발행하는 거, 재정경제부가 아니에요. 미국은 재정경제부가 아니에요. 미 연방 비준이라고 해갖고 사설기관이에요. 왜 일반 화폐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나 이쪽으로 해갖고 그게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민간단체가 찍어내요. FRB라고 얘네가 하는데, 얘네 자체가 약간 공익성을 띠게끔 페이크를 쓰려고 일부러 그 페더럴 넣어갖고 그 연방 같은 이렇게 국민을 위한 입장에 선다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단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얘네의 존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세계의 판도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얘네 그래서 그 금융 관련해서 전부 다 컨트롤을 해요. 이거는 대통령도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게 서명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2편인가 3편 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쯤에 방송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그 존 F 케네디도 암살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식의 이런 거를 본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존 F 케네디가 그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민간단체가 자꾸 푸시가 오는 거예요. 국가가 가져야 되는 거를 민간단체가 자꾸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강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 전에 옛날 대통령도 그걸 반대를 하다가 얘네가 또 한 번 모여요. 그 뭐 JP 모건 뭐 이런 애들이 쫙 다 모여갖고 그 회담을 또 이렇게 거쳐서 이런 이름을 지어내고 또 그걸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가 존 F 케네디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한테는 절대로 줄 수 없다라고 사인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 날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당선되자마자 여기 그냥 바로 사인을 해요. 그래서 얘네 자체가 그 미국 자체도 통제가 이쪽으로 그냥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이자나 돈으로 컨트롤하는 이쪽으로다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게 FRB예요. 뭐 철광, 뭐 제발 뭐 록펠러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골드만삭스는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없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아는 미국의 그 초재벌, 금융으로다가 돈 버는 애들, 하여튼 거기에 다 몰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메인 수장격인 이런 걸 컨트롤하는 애가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이제 로스차일드하고 얘네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얘네들은 지들이 잘 나갔고 이름을 걸고서는 이제 지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족보 보면 잘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크고 성공하면 그 사람 족보가 따로 나가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족보 꾸며지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JP 모건이나 뭐나 이렇게 락펠러나 지들이 이제 돈 벌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렇게 돈을 벌면서 아버지가 해갖고 뭐 자녀가 4명이었나? 뭐 하여튼 4명이었던 걸로 알고, 4명인가? 한 5명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갖고 흩어져 갖고 정보를 수집해 갖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돈을 벌게 돼요. 그게 그 워털루 전투 그쪽에 그 정보 소스 때문에 그 영국이 이기는 걸 알면서도
예, 그걸 약간 페이크 써갖고 거기서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이제 로스차일드인데, 얘네가 이제 규약을 세웠어요. 이 돈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세우려고 규칙을 정했는데, 무조건 상속은 남자들만 가능하다. 여자는 이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걸 관리하지 않는다. 여러 명이 관리한다. 그리고 절대 외부인을 들어오지 않는다.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관리해요.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 있는 사람들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이나 누가 죽었을 때도 회계인을 갖다가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자본이, 그 자금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측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금융단체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이 회담에 로스차일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담에서 모였는데, 그 뭐 JP 모건이나 뭐 라펠러 뭐 이런 애들 뭐 잘났다고 이렇게 막 이게 뭐 내가 의장, 그러니까 제일 위에 사람을 맡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스차일드가 딱 뜨니까 얘네들 다 깨갱이죠. 얘네는 그 개인 회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법인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어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깨갱을 하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름을 그런 식으로 다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니까 나머지 다 오케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만들어졌는데, 얘네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깨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FRB에서 달러 찍어나는 이 위상이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때까지 달러 찍어내면서 인류가 태어난 이래, 태초 이래 단일 화폐로다가 이렇게 통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이렇게 화폐가 이렇게 비율도 안 맞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금을 이렇게 금 보유량만큼 화폐를 찍자고 했는데, 그걸로 하면서 대신 달러를 갖고 있는 내가 하겠다라고 해갖고 그게 이제 달러가 전 세계로 쫙 퍼지는, 예,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예, 알렉스리님, 도리님 혹시 검은 그림자 정보 책 읽으셨어요? 그 책에 나오는데 소름. 아무튼 그래요. 이게 화폐 쪽이나 이런 거 좀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나와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로스차일드하고 미국 이런 부분, 제 블로그가 작년에 비트캐시 나올 때도 포스팅한 부분이 있어요. 비트캐시 매입했을 때 제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본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포스팅한 게 있는데, 그때 우지아니하고 코인네스트 그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데, 우지아니가 그 얘기를 코인네스트 사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스크랩 해놨는데, 그러니까 전체 판으로다가 읽어보면 얘네 이 금융을 계속 지려고 하는 얘네들 단체가 이거를 갖다가 관가할 리가 없어요. 비트코인 판이라는 게, 이런 거 자체가. 근데 그때도 페이크를 썼단 말이에요. 로스차일드 쪽에서 비트코인을 2억 원어치를 샀대요. 얘네는 돈이 경이거든요. 조 단위가 아니에요. 경이에요. 몇 경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돈이 있는 애들인데, 그때 미국 쪽에 이렇게 스크랩이 됐는데, 대서특필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로스차일드 가문 이쪽에서 비트코인을 2억 원어치가 3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예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비트코인을 샀다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느 정도 해놓고서는, 지금 이 미국 그 FRB 자본하고 뭐 중국의 우지안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거 누르는 걸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트캐시 작업할 때 돈들이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엔 그래요. 딱 금액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비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눌렀던 시점하고 나중에 그 매집했던 시점하고 또 이제 떡상시켜서 비트코인 떨군 거 자체가, 그 비트코인 샀다는 거 기사 자체가 페이크란 얘기죠, 그게. 그리고 큰 자본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그걸 대놓고 얘기합니까? JP 모건 작년에 했던 거 봐요.
이거는 뭐 사짜다, 사기다, 나는 절대 인정을 안 한다, 뭐 헛소리 막 해놓고서는 뒤로는 엄청 샀는데 그것도 기사 터지고, 그러고 나서 또 뭐 이거는 아닌다, 뭐 어쩌고저쩌고 몇 개월 전에 또 얘기했는데 비트코인 관련 또 그룹을 갖다가 지금 인력까지 다 충원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하고 언론 이 자체를 믿지 말으셔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은 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사를 어느 정도 읽으실 때 좀 필터링이 되시죠. 아, 얘네가 무슨 짓을 하려나 이런 게 대충 나오시죠. 그래서 지금 스크랩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진짜 팩트예요. 만약 기술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면 은행 업무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연준 자체도 위험해져. 그러니까 FRB 자체가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차일드나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얘네가 이거를 모르냐고요. 얘네는 금융을 쥐고 있으면 뭐든지 다 줘도 상관없다고 그러는 애들이야. 그리고 그 나라의 화폐 발행권만 쥐고 있으면 어떤 나라든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부분도 있어요. 그 중국이 비트코인을 던지고 나서 일본이 매집을 하고 2개월마다 이제 그 홀수 달마다 하락장이 있었는데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트렌드나 뭐 이런 거 작년하고 판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 세력의 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다른 뭐 단체나 뭐 기관이 이런 거 들어와서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그 중국에 있었던 그런 그것들이, 투기 자본들이 좀 얘네들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이렇게 펌핑 이런 거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신경 안 썼던 애들이 이것 봐라, 그게 이제 작년이에요. 이거 가만 냅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거의 뭐 400에서 한 600, 800 뭐 이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로스차일드나 아니면 JP 모건이에요. 그 가격에 비트코인을 가만 냅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격에 매집하시겠어요? 여기에다 자리를 잡고 내가 선점을 하고 이 판을 휘둘러야 되는데, 칼자루를 내가 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내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그 슈퍼파워를 갖다가 전 세계에 휘둘렀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타나갖고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간과할 수가 없어요. 죽이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어떤 큰 지분을 갖다가 뭐 30%든 40%든 이렇게 지분을 갖고 여기에서 이제 그 힘을 갖다가 휘두를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에 주고 사겠냐고요. 중국이 버렸던 가격에 일본이 해서 마진을 붙인 가격, 한 600만원대 되는 가격을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사시겠냐고요. 내가 사면 더 오르는데? 그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이 사면서 그건 더 오르고 그게 방송 맞으면서 전 세계 다 개판되죠. 다 지팔고 개미들 다 따라 사죠. 그러면 달러서부터 뭐든지 이게 다 개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숨고르기를 시켜야 되고, 여기에 관한 어떤 대항마가 있어야 된다. 그게 비트캐시예요. 그래서 무슨 용을 잡는다 어쩐다 해갖고 언론에서 막 분위기 띄워주고 그러면서 비트캐시 가격 올라가고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이게 일로 다 올라탔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점유율을 많이 올렸어요. 30만원짜리 4개로다가 비트코인 샀다고 그랬죠. 120만원에 600만원짜리를 120만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 작업이 작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캐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실생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좀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비트캐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지금은 조금 알쏭달쏭해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진핑이 형님이 진짜 비트 대항마로다가 계속 밀어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볼륨을 많이 키운 다음에 예, 다시 그냥 비트 구매용으로다 그렇게 사용을 할지. 제가 좀 말을 많이 빨리 했는데 이해가 가세요?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말씀을 빨리 드렸어요. 이야기를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다들 일하시면서 들으시나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방금 전까지 채팅방에서 분위기 좋았는데 다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웠나 보다. 그래서 이 지금 한두 줄이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서 조금 넘어가면은 뭐냐면 뭐 일루미나티 있잖아요. 일루미나티 하고 그 뭐더라 무슨 비밀단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손 넣는 거 뭐지? 예, 일루미나티 그 하여튼 모임이 있어요. 전 세계 해외에 이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지식인들, 완전 초상류층들. 걔네들이 이제 전 세계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집단이에요. 예, 전 세계 비밀 모임이에요. 일루미나티라는 게. 이게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전 세계 돈 대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무조건 거기에 점유율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비밀 조직이에요. 이건 뭐 대통령도 막 들어있고 막 이래요. 예, 프리메이슨이네요. 프리메이슨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게 일루미나티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마인드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인류가 지금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갖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한 뭐 몇억 명이 더 몇십억 명? 뭐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더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비밀 조직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손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식량이랑 그 뭐 금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뭐 그런 약품 뭐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데 전부 필요한 그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소스들이 있잖아요. 뭐 기름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컨트롤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변수가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진짜 다들 신경을 안 썼는데 갑자기 커진 거예요. 작년에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 진핑이 형님이, 그러니까 진핑이 형님을 이렇게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아니지 작년뿐만 아니라 작년이 거의 그 핵심이겠네요. 그 반대파들 이렇게 다 숙청하면서, 그러니까 시진핑 형님이랑 그 보시라이랑 거의 같은 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한 번 주고 뭐 이쪽 한 번 주고 뭐 태자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있잖아요 중국에. 이쪽 한 번 하고 이쪽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정권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진핑이 형님이 이렇게 하면서 보시라이 쪽을 그 부정부패를 갖다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여튼 그 레벨 그 세 군데 정도 되는데 비슷한 레벨 정도 되는 애들을 다 쳤어요. 그 부정부패로다가. 그리고 시그널을 계속 보내요. 얘네들 부정부패를 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상류층 공산당도 아시잖아요. 시진핑 쪽도 가만히 냅두면 그쪽 부분도 치고 들어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쳐내기 시작하면 어차피 반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껄끄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 있는 공산당들 되게 많잖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막 시계 같은 거 막 이런 거 뭐 종류별로 다 있고 선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그윽하게 잔잔하게 계속 푸시를 주는 거예요. 나가라. 그리고 이쪽에서도 뭐 보시라이나 이런 애들이 날아가는 거 보면서 이 돈이 한순간에 그 위안화로 갖고 있으면 다 털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예, 비트코인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요. 뭐 마약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은 요인이 됐어요. 뭐 불법 자금이나 이런 것도 비트코인 세탁하는 걸로도 많이 되긴 됐는데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그걸 갖다 많이 사들이고 했던 이유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캐나다 쪽으로 간 애들 되게 많아요. 중국 애들. 왜 그러냐면은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다 숨기긴 숨겨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중국은 거래가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온라인에 벌써 어떤 후업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업빗이나 빗썸에 내 계좌로다가 뭐 돈을 넣거나 아니면 지인 계좌로 해서 돈을 넣더라도 액수가 워낙 많으면 그거는 바로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러니까 돈다발을 들고 채굴장을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장. 그래서 개인 월렛을 이렇게 주고 거기다 돈을 넣어주면 이제 캐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장외 거래가 많아요. 그게 이제 지금의 중국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커졌던 거고 지금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위 애들은 지금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와 있지만 않을 뿐이지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어도 많이 넘어갔지만 그래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정혜님은 지금 텔레그램에 계시네요. 그래서 예, 이거 한 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멘탈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 한 줄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죠? 판이 전부 이렇게 딱 들어오세요? 지금 이 FRB라는 이 연방 비준 얘네 위원회 달러 찍어내는 애들이 지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의 멘탈을 나가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강아지 같은 놈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힘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판단한 건 둘 중 하나잖아요. 비트코인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볼륨을 키우든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못 사용하게 해서 달러의 기득권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기술의 혁신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편리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맨 처음에 발명이 돼서 막 속도 높이는 게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속도가 높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법원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게 되고 이렇게 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편리성 때문에 그런 법이 무용지물 된 거죠. 그런 거거든요. 기술이나 혁신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그 지구 반대편이나 뭐 학생들한테 그 유학자금 같은 거 보내려고 해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면 바로 가잖아요. 수수료도 하나도 안 들고 뭐 같은 거 안 적어도 되고 이렇게 편한데.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고민이 큰 게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적으로 계속 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도 페더코인이에요. 페더럴의 이제 그거죠. 연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아시면 그 좀 많이 안 힘드실 거예요. 왜 얘네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나? 국내 그 뭐 이렇게 해서 규제한다고 그러면 뭐 법무부 장관 막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걔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요, 얘네. 지금 FRB 얘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그때 또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것도 뭐 수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지금 수출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하고 있는 게 달러거든요. 종이 찍어내 갖고 그걸 수출해요, 다른 나라에.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 달러를 갖다가 그 기축통화
뭐라 그러지? 외환보유고라고 그래갖고 그 달러를 갖다가 그 나라에서 어느 일정 비율 또 보유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보유를 안 하게 되면 IMF라는 이런 또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외환보유고 부족이라고 해갖고 무슨 그 금을 갖다가 좀 덜 갖고 있는 나라처럼 리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높인단 말이에요. 리스크, 저 나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리스크를 갖다가 그렇게 부여하는 나라가 국가신용평가위원회 이렇게 A, B, C, D, 뭐 트리플 A 이렇게 평가 매긴 나라가 그 매기는 그 금융기관 어디죠?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가 그 짓을 하고 달러를 보내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감독하는 그 기관이 IMF란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게. 지들이 종이 찍어낸 걸 갖다가 비축하지 않는다고 그 나라의 신용도를 바꾸고, 하긴 뭐 금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돈 찍어낸 게 그것도 종이는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지들 종이를 비축을 안 했다고 그 국가 신용도에 반영시키면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걸 다 아니까, 워낙 짜증이 나니까 그때가 이게 2008년도 그 조금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 10년 전 정도? 그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그러니까 수출했던 그 세계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물건 다 수출하니까 미국에서 다 달러만 주잖아요. 종이 쪼가리만 주니까 외환 보유고가 막 천문학적인 거예요. 종이 쪼가리인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뭐 좀 금으로 주든지 뭐 딴 걸로 좀 줘봐. 나 니들 국채도 싫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냥 달러 가져가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짜증났어요. 그래서 믿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수많은 달러를 갖다가 다 원자재들을 샀어요. 석유, 뭐 구리, 뭐 나무, 목재 같은 거 해갖고 전부 다 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중국은 뭐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자원의 블랙홀이다. 공장이 많기 때문에 뭐 분명 자원의 블랙홀도 있었겠지만 그 달러가 싫기 때문에 어차피 생활을 하거나 뭐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의 원소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돈이나 같은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실물 경제니까. 그래서 그 많은 달러를 갖다가 실물 경제 다 산 거예요. 부원님이 말씀하셨네요. 비트코인 기축 통화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대장님이 바뀌긴 하겠죠. 예, 이 부분도 저도 이게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일단 비트코인의 이런 거는 좀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코인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이나 이렇게 좀 그 비율면 이런 거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일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생각에 드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인터넷으로 치면 야후나 라이코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익스플로러나 아니야 넷스케이프 정도 생각하겠네요. 처음에 넷스케이프 인터넷 들어왔을 때 넷스케이프가 이거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넷스케이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코스 나오고 뭐 야후 나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구글 쓰잖아요. 크롬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나 혁신이 들어오면서 얘도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말고 대체된 또 코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 부분이 저도 좀 두 개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긴 있어요. 남긴 남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루트스탁 같은 이런 코인이 기술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지금 다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지금 다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유지할 가능성도 되게 커 보여요. 제 생각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유지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발행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2100만 개. 정말 적은 거예요. 비트캐시도 이렇게 거래 이렇게 호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이 별로 없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막 0.2개, 막 0.1개, 0.3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한두 개도 잘 없어요. 확 던지고 막 이럴 때는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면 실거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희소성이 그 수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희소성이 그러니까 수량이 적은데 더 적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 10년 전부터 나오면서 그 많이 이렇게 사두시고 잊어버린 게 많아요. 사라진 비트코인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기사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어떤 대표인데 코인을 되게 많이 갖고 있나 봐요. 근데 죽으면서 그 비번을 안 알려주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각한 효과예요. 근데 그분이 회장님인가 봐요. 돈이 되게 많으셨대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의 또 호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도 샀겠지만 젊은 사람도 별로 그렇게 돈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 있는 중장년층이 샀다 치면 그리고 노인도 샀을 수도 있어요. 예. 중국에 일본에 고독사가 많잖아요. 혼자 사는 비율도 많고.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는 치매도 많잖아요. 그거를 어떤 박사가 연구 한번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비트코인 보유자가 고독사나 아니면 치매로 인해서 못 찾는 그 비트코인 수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뭐 실족사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그 일본의 비트코인 소지자들이 죽음으로써 예. 그 코인이 사라지게 되는 예. 소각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으로 봤을 땐 되게 호재죠 이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른 나라도 아닌 그 젊은 국가가 아닌 예, 초고령층 사회인 일본이 소지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 비트코인이 예,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트코인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밖에 없던 것 같은데, 예, 상징성밖에 없어요. 근데 상징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다들 비트코인에 포커스를 맞추지 다른 데다가 맞추진 않아요. 근데 어제 제가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찍어내는 코인의 비중을 둬야 될 건지, 아니면 기업에서 정말 삼성이나 구글이나 뭐 텐센트 아니면 알리바바에서 거기 실물 경제나 그 인프라가 다 구축된 데서 코인을 만들어 낸 데 더 비중을 둬야 될 건가, 이 부분. 걔네가 찍어내면 스캠이냐, 가치가 없냐, 아니잖아요. 실생활에 쓰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란 거는 단순 진짜 상징성인데 여긴 실물 경제고 사용하는 건데 이거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니까요. 전에는 이제 기술 있고 뭐 로드맵이 좋고 그래서 ICO가 나왔는데 이젠 기업, 우리가 그냥 아는 기업 삼성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데 LG 이런데 현대 이런 데서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코인 발행한다고요. 지방 정부도 발행을 하고. 근데 이런 플랫폼 중에서도 크거나 확실하게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도태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고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언제? 올해 말쯤에.
올해 말쯤에 해야 돼요. 올해 말쯤에 이거를 해서 예. 저는 이렇게 막 딱 기독교는 아닌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의 탑승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려면 제가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커지려면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셔야 된다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 한 3-4분 안 누르신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지금 채팅방에 유튜브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은 눌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한 달이고 2달 지나면 예, 들어오는 소스가 달라진다니까 진짜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소스가 나가는 게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연말 되면 노아의 방주를 제가 이제부터 한 9월 달쯤부터 예, 배편을 알아볼 거예요. 예, 좋은 배편을,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을 알아봐서 예, 출발하기 전에 그쪽에 우리 도리도리 식구들 이렇게 딱 좋은 좌석으로다가 해가지고 예, 가게 다 탑승해서 예, 투더문 하는 거예요. 배편 노아의 방주.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기업 코인, 뭐 정부에서 발행한 코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그 밖에 알트코인인데 별로 안 유명하고 이제 기술이란 거는 이런 건 탄탄하긴 한데 별로 대형 기관에서 투자 안 했던 이런 거 95%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코인의 95%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배편을 알아봐야 돼요. 그때쯤이면. 부모님 새우잡이. 괜찮은데? 도리도리가 한번 빅피처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들 배에다 다 태우고서는 이동했는데 이제 섬으로 가는 거예요. 무동력 이제 배편. 배에서 맨날 새우만 잡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멍텅구리 배라고 그러죠. 모터 안 달린 거. 이제 제가 이제 보트 이렇게 쭉 갖고 가서 이제 이제 밥 이런 거 넣어드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새우만 잡는 거죠. 예. 도리도리의 빅피처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큰 대홍수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시면 좋아요. 댓글 좋아요. 그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시간이 짧은 거에 비해서 좀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왜 우리가 멘탈을 나갈 수밖에 없고 왜 그걸 계속 쪼우는가? 그리고 정부나 이런 기업 그리고 이런 금감원 같은 데서 왜 우리를 자꾸 타겟으로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오늘 이번 편이 제일 많았던 게 요거 한 줄이에요. FRB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좀 위협을 느끼니까. 이게 근데 요번 청문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죠. 한 올 초에 있었어요. 막 유시민이 토론하고 막 유시민 작가 토론하고 막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금감원이 나와서 했던 게 뭐 이쪽에 수장을 갖다가 법무부로다가 내세우고 지들은 전면에 나서면 요거다 보니까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고요. 결국 암호화폐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감원이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금융관리위원회. 지금 이게 IT 기술로 분류가 돼갖고 다른 그 암호화폐 관련된 부처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이게 더 커지고 금감원이 점점점 약해지는, 은행이 점점 은행 비율이 축소되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얘네들도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연방준비은행이 이렇게 해서 은행 업무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연준 자체도 위험했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얘네가 바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감원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금감원 자체 조직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지도 모가지 날아가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법무부를 앞세워 갖고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범법자고 도박이고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에릭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코인 시장 보는 시각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스트레스 지수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안 좋은 기사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멘탈은 잡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짜증이 나요. 뭐 매사에 하는 게. 이렇잖아요. 코인 조금 올라가면 왜 기분 좋아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막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고 아니면 와이프한테 말씀드리고 여자친구한테 야 올 연말에 간다니까 좀만 기다려봐. 야 어디 좋은데도 렌트해가지고 뭐 가면 돼. 한번 제주를 갔다 오자. 아니면 뭐 동남아 갔다 오자. 뭐 이렇게 막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뻐꾸기도 날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뚝뚝 떨어지면 코인 관련 얘기가 싹 없어요. 그러면 여자친구나 어머니나 아니면 주위 친구들이 동료들이 약간 비꼬는 식의 멘트를 날립니다. 요즘은 말이 없네. 많이 떨어졌어? 마음 많이 아프죠. 팩폭 마음 많이 아프죠. 다 한번 겪어보셨나요? 어때요? 주변에서 지금 이런 경우 있으셨죠? 한 번이라도. 저도 당해봤어요. 이렇게 멘탈 좋은데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그냥 또 평상시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밥 먹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밥 잘 먹고 있는데 그럼 밥 먹다가 뒤에 한 대 탁 맞아요. 뭐라고 답변 딱 하지? 이런 식의 이런 게 있어요. 경험해보셨어요? 주변에?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실 텐데. 조용한 거 보니까 요즘 좀 잘 안 되냐? 진짜. 때려주고 싶죠. 요게 선거 끝나고서는 요런 기사가 한번 온다니까요. 그거 한번 준비를 하시고 마음에. 그리고 그거를 악재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악재를 기회로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한화채굴에 맞아요. 킬리만자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코인은 주변에 이야기할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런 거는 투자에 관한 거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특히 지인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돈 잃으면 괜히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도움도 안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집안에서 좀 분란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추석이나 뭐 설날에 이렇게 딱 가면 주변에 뭐 이모, 고모, 뭐 삼촌 뭐 해가지고 꼭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꼭 그거 물어요. 그 댁 자녀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너는 요즘 뭐 어떻게 돌아가니?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가죠. 그냥 고향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부모님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보시느라고 이제 거기 가신단 말이에요. 가면 친인척들이 꼭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뭔데 누군 집에 있고 아니면 이제 장가를 가야지 뭐 시집을 가야지 요즘 연봉은 얼마나 돼 뭐 이러면서 요즘 그쪽이 안 좋다는데 뭐 괜찮겠어 라고 하는데 이게 다 긁는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뒤에서 생각해보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열심히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부모님들이 집에 오셔갖고 이제 쥐잡듯이 잡는 거죠. 저희를 가만히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친인척끼리도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주는 게. 그래서 이런 코인이나 이런 뭐 주식이 됐던 뭐 어디에 투자를 됐던 이런 거를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좋은 얘기는 주변 분들한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뭐 주변에 얘기하고 싶어도 뭐 이렇게 소문을 내고 막 기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축하도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당사자도 느끼겠지만
친구가 잘 됐을 때 그 나의 경쟁자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에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친구예요. 동창생들이고. 누가 잘 됐다, 누가 못 됐다 이런 거. 그것도 와이프도 또 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돈을 조금 벌면 시기를 해요. 이 새끼 좀 돈 버니까 좀 바뀌었네. 뭐야 이거 별것도 아닌 게 뭐 나도 해가지고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시기를 안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심리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농경사회라고 치면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소예요. 소가 부의 척도예요. 그건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럼 제 집안의 경사가 뭐냐면 소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마음으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집안에 새끼 송아지 하나 태어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소가 한 마리 죽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고 이거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를 이렇게 좀 못 봐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테스트도 한 적이 있어요.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거예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왜 늦게 통화하고 그래서 막 그 뭐 삐삐나 시티폰 쓰고 막 이랬었을 때 막 뒤에서 뭐 칼로 찌르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 통화를 하는 게 아닌데 뒤에 사람을 이제 세워본 거예요. 누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혼자 또 통화를 하는 거 하고 이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혼자서 통화를 하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하고 전화를 끊는데요. 근데 뒤에 사람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막 10분씩 통화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인데도 뒤에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이제 무슨 먹이를, 그러니까 동물로 치면 먹이를 뜯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오면 더 그걸 쥐고 있는 듯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요. 누가 정말 좋은 베스트 프렌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안 좋았을 때 막 찾아와주고 잘 됐을 때 정말 기뻐해주는 그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본 태생이 성인 군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 정말 좋은 분들은 그분들은 알아서 걸러서 좋게 그거 하시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조금 벌었을 땐 시기하지만 많이 벌었을 때는 존경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억 벌어가지고 뭐 좀 벌어서 뭐 잘 됐나 보다. 근데 약간 비꼬고 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막 이제 막 5억, 10억 정도 단위 넘어가갖고 걔가 벌어서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그런 식의 뭐 재산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 멘트가 달라져요. 처음에 난 네가 부럽다 이런 말을 못 해요. 친구끼리도 그냥 잘 됐네 이러지. 나는 진짜 옛날부터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난 진짜 네가 제일 부럽다라는 이런 게 나오면 그게 뭐냐면 시기에서 존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변에 투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예, 이게 그 주변에 말씀드리지 말라는 그 이유고. 킬리만자로님이 말씀하셨네. 현금 비중이 0%입니다. 부원님 7월에 비트 춤에 갈게요. 예, 괜찮으신 것 같아요. 비트로 가셔도 되고 비트 조금 떨어지면 알트들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알트들 주셔도 돼요. 뭐 10대 코인 해갖고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로고 박았잖아요. 이런 쪽도 괜찮고. 예, 킬리만자로님, 코인하는 모든 사람이 도리도님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닐까요? 예, 뭐 제가 훌륭한 건 아니고 에릭님도 비유법을 너무 잘하셔서 이해가 쏙쏙입니다. 예, 알렉스리님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공감이 가고 이게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랑 구독을 누르시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 진짜 괜찮은 분 있으면 코인하는 괜찮은 동료가 있으면 예, 좀 알려주세요. 구독이랑 종 좀 누르게. 예, 부원님 목표는 비체인으로 정했습니다. 예, 비체인.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인 다 좋게 봐요.
테조스는 이제 나올 텐데 얘네 움직임이 어떨지 지금 기대가 되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여기 좌측 상단에 TJ, T3 써 있는 게 이게 테조스거든요. 좋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닉네임을 한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주 좋아요. 정말이에요. 지금은 PR 시대예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각인을 시켜서 잊지 않게 만들고, 그런 분을 스치듯이 만났더라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연락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요런 게 되면 사회생활이나 그냥 만나면서 비즈니스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저한테 이제 어필을, 닉네임 눈에 있게 제가 그래서 자꾸 읽어드리잖아요. 말씀을 하시면 읽어드리잖아요, 닉네임을. 그러면 이제 저도 자꾸 반복적으로 되니까 기억이 나니까요. 이 서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연방비준위원회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를 힘들어하는 애들은 누구다? 미국의 FRB 금융조직이다라는 거. 한스로님, 늦게 왔는데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라면은 지금 하락장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분께서 지금 한글 닉네임 바꾸는 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바꾸신 분 계시잖아요. 지금 구간은 지금 악재 뉴스가 기다리고 있대요. 7월 달쯤에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대형 거래소 칼질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지금 한 군데에서 들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들어서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대요. 선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손을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보고 있는 거고, 7월 달쯤에 요쪽에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도 정비를 해서 올리기 위해서 판 다시 한번 깔려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조금 거래소들에 안 좋았던 그게 있잖아요. 거래소들 보면은 코인들 막 내부 거래하는 거 그런 거 보여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트 계속 보시면 호가창 보이면 싸게 코인 올라가면 가져가는 게 보여요. 로봇가 오토매틱으로 가는 게 보여요. 그런 게 아직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돈 되니까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받고 한번 이렇게 돼야 좀 안 좋았던 게 이렇게 사라지지, 얘네가 작년에 그 처음에 다 이렇게 몰랐을 때 하던 그 짓거리를 지금도 그 짓거리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튜브 아이디가 구글이랑 연동이라서 구글에서 제 정보를 바꿨어요. 이야기 들으셨죠? 닉네임 바꾸시려면, 유튜브에 닉네임을 바꾸시려면 구글이랑 연동이라서 구글에서 제 정보를 바꾸시면 된답니다. 참고하시고, 이재춘님이 제 채널을 구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지금 19분, 18분 정도 들어주시고 계신데,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요만큼이라도 제 방송에 도움이 되시면. 다들 구글이시구나. 저도 구글이에요. 그거 여시고 가로 치시고 한글로다가 조금 더 넣어주시든지. 이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천 10대 코인들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아시던 코인들은 있으실 거예요. 별로 이거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이거 제가 분석했던 글이 있죠? 제가 분석했던 글이 있어요. 10대 코인. 그 중에서 아닌 거는 지금 테조스
테조스, 이오스, 매트릭스 요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거고 한번 볼게요. 코인 특집에 보시면 그 2018년도 10대 코인이라고 그 해외에서 뽑은 자료하고 그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한 7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안 보고 여기 있는 코인들도 다 좋아요. 아크는 조금 빼고, 아크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예, 월튼도 괜찮고 리퀴드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얘네 셋은 일단 조금 빼고, 엘라토스도 여기서는 조금 뺐어요. 엘라도 괜찮은 코인이긴 한데 일단 뺐어요. 그래서 뭐 네오는 아시겠지만 이거 하면은 방송 되게 길어지는데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1시간 더 길어지는데 제 방송 분량 빼시나요 완전히? 이웃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코인 하나에 색을 하나씩 해서 블로그에 상세 분석을 해주시면 좀 더 다가가기에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예, 요거 하나씩 포스팅을 하면 참 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예, 부원님 방장님이시죠? 방장님께서 그 닉네임 예, 실방은 언제인가요? 그 밑에 지금 자막이 나가죠? 아침 예, 10시쯤에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10시쯤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일 오전은 예, 제가 미팅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내일은 저녁에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 여러분들하고 지금 뭐 제일 힘든 시기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장을 분석하고 예, 좋을 거 비전 칠 거 쳐주고 무조건 안 좋다고 해갖고 막 이렇게 등한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를 좀 습득하면서 내가 왜 이 시점에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1시간 정도만 지금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질문이 하나 탁 들어오면 그게 막 10분, 20분 그냥 가버리니까 이렇게 방송하기가 편해요. 이러면. 근데 처음에 이제 세 분 막 혹은 한 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이제 뉴스 읽다 그냥 끝나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도 조금 채우기 약간 힘들었었는데 한 40분 정도 방송을 했었나? 예. 지금 이제 인원이 조금 되니까는 예, 2시간도 지금 오네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들어오셨던 분, 텔레그램이나 이거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은 가입하실 때가 3군데가 있어요. 그 텔레그램이랑 텔레그램 방, 예. 그 유튜브에 하단에 보면 링크가 다 있어요. 트위터랑 텔방이랑 예. 그 유튜브 좋아요, 구독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항상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블로그도 이것도 이렇게 벨소리 해두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막 리서치를 하다가 에어드랍이나 이런 선착순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이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잡담 코인은 저도 안 해요. 딱 봤었을 때 될 것 같은 이런 코인들, 이오스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것만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가 큰 카페에도 이렇게 글을 갖다 보내거든요. 블로그 포스팅한 거를.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해두시면 좋아요. 알람을.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그 주변 분들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톡방 좀 큰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카카오톡을 정지 먹어가지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언급하는 부분이
뭐 이렇게 광고성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코인을 사라는 부분도 아니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커지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단톡방에 알리다 잘려요.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예,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도리도리였습니다.